안녕하십니까. 채택규 전문가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기를 팍팍 요즘 넣어드리고 있는데 또 저의 시간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혼조세는 보여줬지만 시장의 중심인 거래소가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를 보면서 중심 잡고 가자, 이러한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는 하락을 배팅하고 누구는 상승을 배팅합니다. 결국 지금 같은 시장에서 하락 쪽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배팅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목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보유 종목도 비중 줄이기 바빠요. 왜? 시장이 무서운 걸. 시장 하락할 거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5월 중순부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할까? 자, 먼저 우리 글로벌 증시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 다우존스 보겠습니다. 이 다우존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대놓고 미증시가 약해 라고 한다면 주식 공부 다시 해야겠죠. 또 S&P 500 같은 경우도 제일 강해요.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올 그러한 턱 밑에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하고 좀 비슷하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은 좀 버벅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60일 이평선 위에서 매우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요 자리입니다. 요거 땅 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신고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지금 미국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다음에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대만 가권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이 공포를 준 이 구간을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잠시 조정 주고 60일 이평선에서 아래 꼬리 달고 추가적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왜 대만 가권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느냐? 라고 했을 때 얘네 같은 경우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방역을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좀 확산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쿵 맞았는데 그 이면에는 또 TSMC 같은 경우도 장마가 계속해서 대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시장을 급락시켰지만 결국 그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걱정을 해야 된다? 전혀 아니죠. 우리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낙수 지수 한번 볼까요? 독일 낙수 지수는 오히려 지금 글로벌에서 제일 강하네요. 신고가 치고 있어요. 신고가 치고 있어. 자,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가 못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많이들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 연준에서 그렇게 돈 푸는 거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미국 재무장관이 제니 옐런이 다시 한번 립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번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은 약간 더 높은 금리 괜찮아. 우리 사회와 우리 연준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지금의 살짝 높아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플러스 요인이니까 시장 걱정하지 마라고 또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만큼 인플레이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래.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바이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부양책 반드시 필요하다. 물가 올라가는 거 그것 이상으로 지금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라는 게 지금 미국 쪽의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하락할까요? 안 합니다. 그럼 결국 그러한 부양책 이런 것들은 7월 7일까지 일정 부분 공화당에 대해서 협의를 구하지만 안 할 때는 독단적으로도 하겠대요.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시장이 엄청나게 풀어진 이것들이 연준의 생각대로 잘 정리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럼 반반이에요.
과거에도 연준 의장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연준에서 굉장히 아니면 재무장관까지 합쳐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던지고는 있지만 이게 향후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는 거예요. 향후 크게 데미지를 줄지 아니면 긴 시간 동안 문제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부작용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지금 시장은 좋은 쪽으로만 보고 있는 이 투자 심리에 반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식격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 말라. 결국 반대해봐야 주식시장에서 본인만 손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연준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금리 인상 이런 거 괜찮아. 일정 부분 용인할 거야. 이전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그걸 감내하고 그러한 것은 일시적인 거야 라고 얘들은 보고 있어요. 즉 어찌 보면 경제가 확 늘어나는 게 그동안에 안 됐던 것들이 좀 뭐랄까 우리 보복 소비처럼 팍팍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게 연속적으로 하이 인플레이션이 될 거다라고 보지 않는 게 연준인데 그게 맞을까 안 맞을까 나도 반반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진짜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갖고 글로벌 경제에 크게 문제 줄 수 있는 확률도 50%고 연준이 생각한 대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이후 떨어질 확률도 50%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어느 시점에 있을지 모를 그거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나아간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월 달에 연준에서는 절대로 테이퍼링 이러한 부분은 얘기 안 해요. 이전 거 그대로 특별히 새롭게 나오는 게 없어. 왜? 7월 7일까지는 일단 공화당하고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준이 여기에다 대놓고 시장 좋아. 테이퍼링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 내가 보는 지금 시장은 분명히 6월 달 굉장히 좋을 거고요. 만약 갑자기 우리 거래소가 3,300 넘어가. 그럼 그게 거기서부터는 조금 비중을 줄여야겠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3,300이라는 걸 봤을 때 거기서 땅 찍고 떨어질 거냐 아니면 거기서 좀 더 갈 거냐. 그럼 그때 문제예요. 그럼 지금은 그냥 공격적으로 우리가 배팅하면서 나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시장을 하방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번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삼성전자 지금 차트 보면 제가 8만 원 밑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엎어져도 8만 2천 원은 간다라고 했는데 이날 8만 3천 원 가놓고 지금 어때요? 추가적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지금 뭐랄까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한 최근 계속해서 외국인 사다가 오늘 살짝 매도는 했지만 얘 보면 지금 일목균형표상 지금 윗단에 뭐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어요. 근데 이 매물대가 굵어요? 짧아요? 짧죠? 그러니까 금방 또 치고 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밑에 보면 이 MACD가 이 기준선, 이 주황색이 똥 치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 추세적으로 이거 치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8만 원 밑에서 엎어져도 8만 2천 원이라는 목표가를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이번 목표가는 다시 좀 더 상향해가지고 8만 6천 원까지 우리 홀딩하면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8만 6천 원 가게 되면 그때 흐름 보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진짜 9만 원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전체적인 시장 흐름 보면서 제가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리고요. 결국 삼성전자가 이러한 모양새로 가게 되면은 결국 반도체를 비롯한 2차 전지, 5G 그런 종목군들도 충분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딱 무게중심 딱 잡은 지금 60일 이평선 딱 지키고 있잖아요. 아래 꼬리 달고 그리고 한 분봉 볼까요? 분봉 보면 또 어제
어제 저점보다 높아요. 즉 어제보다 저점 높아지고요. 어제보다 고점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힘을 응축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또 내일도 이 60일 이평선 30분 봉상 60일 이평선 지켜주면서 땅 치고 가게 되면 이 8만 3천 원 치고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8만 6천 원 나올 수 있고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변동은 주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장에 꽁꽁꽁꽁 눌린 게 옵션 만기일 돼가지고 어찌 보면 한 번 더 크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좀 열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방향이 저는 일단 상방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쪽으로 방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많은 섹터들이 있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대선 테마도 내 포트폴리오에 담자. 이게 저의 2021년도 어찌 보면 메가 트렌드의 그 한 축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중심이 되겠지만 큰 그림에서 올 연말까지 여러분들 포트에 담고 가야 될 게 뭐다? 대선 테마, 그것도 뭐 허접하게 인물주 이런 것들은 이제는 뒤로 놓고 진짜 배기 정책주 쪽으로 우리가 방향 잡고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고 결국 지금 가장 핫한 게 뭐죠? 원전이죠. 원전 같은 경우 우리 한번 잘 보자고요. 제가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요게 이제 한전 KPS고 요게 한전 기술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빵빵빵빵 치고 갈 때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들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에다가 배팅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거의 뭐 내가 봤을 때 거의 더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어때요? 그때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어때요? 한번 치고 다시 한번 치면서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 같은 경우 결국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들은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트레이딩. 그리고 얘가 아무리 좋아도 비중을 우리 시청자들 보면 막 50%, 70%를 담아버리는데 그건 욕심이에요. 얘네들이 또 한 번 안 가면 또 안 갈 수 있어요. 제가 또 우리가 가장 열심히 봐야 될 게 이제 건설하고 시멘트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시멘트도 한번 차트 한번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이게 성신양이에요. 차트 흐름 보면 올라갔다 거의 뭐 어떻게 돼요? 한 달 쥐죽은둑이 있다가 뭐 올라가는 척하다가 또 쥐죽은둑이 있다. 쭉 올라갔다가 결국은 신고가 만들어 버리죠. 근데 이 한 달, 두 달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은 지루할 수 있어. 그럼 또 지금 어때요?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또 이 신고가 나왔으니까 또 지루하게 가는 겁니다.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한일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도 얘는 좀 미리 크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에벨벨벨 되다가 다시 신고가 만들고 지금 어찌 보면은 다시 뭐랄까 큰 잠수 타는 형태이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는데 연말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어찌 보면 또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아니면 오히려 내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한다면 내가 뭐 한 5 내지 10% 갖고 있어. 근데 이 자리에서 보니까 움직일 것 같아. 그럼 담을 수가 있는데 막 50%, 60% 담아버려 놓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매수가 근처만 가면 또 떨어지고 매수가 근처 가면 떨어지고 면 어떻게 돼요? 열받는 거지. 그러면 스스로가 중심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할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비중 조절을 잘해야 돼요. 또 우리 건설도 한번 볼까요? 우리 건설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자, 우리 이제 우리 뭐 대형 건설주도 좋지만 이 보시면은 지금 가장 강한 게 이제 금호건설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건설 같은 경우도 치고 조정 주고 치고 조정 주고 치고 조정 주고 이 계속 이러한 식으로 추세가 어때요? 살아 있죠. 그 외에 뭐 요 이제 거푸집 기업이죠. 삼목에스폰 같은 경우도 여기서 또 신고가 나와줬고 그다음에
NX 같은 경우도 신고가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큰 축 중에 결국은 인프라 관련된 것, 그다음 어찌 보면 크게 인프라 하나 딱 놓고 원전 건설, 그다음에 시멘트 아니면 거기다 하나 더 기계 장비까지 딱딱딱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포트에 담아 놓고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지 올해 내 계좌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해요. 야, 테마주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못 봤다라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그 테마를 아주 꼭대기까지 먹으려다가 당해서 그래요. 어지간하면 어깨쯤에서 팔고 마지막에 있는 그거는 까치를 줘야 되는데 그 마지막 것까지 먹으려다가 급락 나올 때 그걸 못 빠져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쪽 테마 쪽은 크게 올라갔다 크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이쪽은 트레이딩을 잘해야 되는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뭐 더 가겠지 하다가 하다 보면 쿡쿡 떨어지니까 테마에서 재미없어요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쪽 같은 종목을 올해 안 한다면 분명히 내 계좌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건 큰 축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거고 6월달 같은 경우 결국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 저점에 있는 종목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가라고 했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결국 저점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기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거래소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제 거래소 차트 한번 보면 우리 급락 나왔을 때 여기를 제가 좀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짝 뜨고 잘 봐봐요. 이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26일을 선행한다 그랬죠. 이 급락 나온 이 자리를 26개 뒤로 한번 보내볼게요. 자, 26개 자, 그럼 잘 봐봐요. 여기서 포인트야. 우리는 일목균형표가 음해구름대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책이 잘못된 건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음해구름대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는 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저점 나왔죠? 저점 나오면 얘 26개 앞구름대가 어디예요? 계속해서 하락하니까 음해구름이 급락 나오면서 요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근데 주가가 상승하죠. 상승하는데 이 구름대가 확산이 돼요. 그러면 이 저점 만들고 얘가 자꾸 상승하네. 그걸 봤을 때 근데 얘가 오히려 확산됐을 때는 밑에 뭘 봐야 될까요? 스타캐스틱하고 MACD를 한번 보셔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게 저점인 게 맞아? 라고 했을 때 MACD가 이게 기준선이죠. 기준선이야. 일단 요 자리 여기가 기준선 밑이니까 골든 크로스 나는 이 자리에부터는 잘 봐야 돼. 매수를. 근데 얘 봐봐요. 스타캐스틱은 얘는 추세를 나타내 주는 거고 얘는 매수를 나타내 주는데 얘가 기준선 여기 있죠. 어때요? 골든 크로스 나면서 결국 이 자리에서 매수하래네. 아니 구름대가 음해구름대인데 매수해도 돼? 결국 매수했더니 어떻게 돼요? 올라가지요. 결국 이 음해구름대가 결국은 매수 포인트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얘가 여기가 저점 자리였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얘가 확산된 다음에 꼬부라 다시 줄어드는 이 자리부터가 MACD만 보면서 매수해야 될 자리가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음해구름대가 매도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뭐다? 매수 자리다. 매수 자리. 그리고 결국
여기서 보면 여기가 매수 자리였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확산된 다음에 꼬부라지는 이 줄어드는 이 자리가 결국 매수 포인트가 되고요. 여기가 가장 내가 봤을 때는 주가가 나름대로 좀 올라가주는 그러한 포인트가 됩니다. 음의 구름에서 양의 구름으로 바뀌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알고 있었던 음의 구름대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그럼 오히려 한번 고점 자리 한번 볼까요? 고점 자리에서는 오히려 양의 구름이 나오면서 양의 구름 자리에서 오히려 갖고 있었을 때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 고점 자리가 이렇게 가지고 일목균형표 여기까지를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확산되면서 더 가겠네라고 홀딩했을 때 어때요?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의 구름대는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일정 부분 차익하는 자리로 봐야 되고, 오히려 매수는 음의 구름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자리를 잡으시면 거의 확실한 모습을 나타내 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 일목균형표를 볼 때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세요. 한번 삼성전자 놓고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놓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놓고. 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크게 놓으면은 얘가 움직였었던 먼저 고점 자리부터 한번 볼게요. 이 고점 자리에서 우리가 결국은 이 구름대 자리가 어딘가, 여기서 우리가 26개를 또 뒤로 보내버리면은, 이 고점 자리에 있는 이 양의 구름대가 그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보자고요. 고점이었죠? 그러면 앞에 있는 얘도 아까 거래소하고 비슷하죠? 요 차트, 여기까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 뒤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면서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고, 결국 이 고점 자리에서 구름대가 어때요? 양의 구름대니까 양의 구름대 걱정하지 말고 홀딩하세요. 이 젠장 계속 하락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양의 구름대지만 우리가 뭘 봐야 된다? 그 밑에 추세, MACD를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데드가 났잖아. 와, 매수가 아니라 아무리 얘가 양의 구름이 나와도 오히려 매도로 봐야겠구나. 이렇게 좀 보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목균형표하고 MACD하고 스토캐스틱을 같이 놓고 보면서 고점 자리에서 MACD가 데드 나오면서 떨어져. 근데 앞에 구름대가 양의 구름대야. 그래도 거기선 매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매도로 봐야 돼. 아무리 양의 구름이 나와도. 근데 반대로 주가가 빵빵빵빵 떨어진 다음에 밑에서 보니까 스토캐스틱이 골든 크로스가 났어. 근데 구름대는 음의 구름대야. 근데 주가가 바닥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데 구름대가 확산돼. 그럼 거기가 또 뭐다?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일목균형표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될까요? 안 바꿔야 될까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우리가 매수 자리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이 밑에서도 뚝뚝 떨어져 있는 이 자리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까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저점 만들었죠? 뒤로 26개 보내봐. 자, 저점이지요? 이 자리야. 그러면 얘도 뚝뚝뚝뚝 떨어진 다음에 음의 구름대인데 얘가 반등 나오잖아요. 반등 나오는데도 확산돼. 일단 얘가 주가가 빌빌빌빌 되니까 얘도 아마 빌빌빌빌빌 돼요. 빌빌빌빌 되는데 요 뒤로 가면서 얘가 이제는 구름대가 조금 뭐랄까 쪼그라든다고 그래야 되나요? 쪼그라드는 이 자리가 나와. 그러면 요런 자리부터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상승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땐 또 뭘 봐야 돼요? 밑에 MACD하고 스토캐스틱 같이 봐야지. 이 보면은 얘 같은 경우 치고 못 올라간다면 여기가 매수하라고 딱 나왔죠? 추세가 살아난다고.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매수 사인이 나온 거예요. 매수 사인 나오고 이 과열 구간에서 얘가 정배열이면 추가적으로 더 간다라는 게 일정 부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보조 지표를 딱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확률이 딱
딱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조지표 하나 배운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종목 매매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근데 그게 70%, 80%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두세 개의 보조지표를 같이 놓고 보게 되면 확률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게 돼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이 일목균형표, 뭔가 좀 한 대 딱 맞은 것 같죠? 조금 더 내가 깊이 있게 제가 잠시 후 6시부터 공개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오늘은 또 좀 추천할 수 있는 종목도 좀 드리고요. 일목균형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준비해 놨습니다. 따라서 잠시 후 6시 공개 방송에 오시면은 제가 또 보다 많은 종목하고 심도 깊은 교육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